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 외곽 지역과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매매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세 부족이 매매 가격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전세난으로 인한 나비 효과 어디까지일까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전세난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추세,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시황에서 전세 가격 오름세가 72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절 수요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세를 찾고 있는 수요자에 비해서 턱없이 매물이 부족합니다. 매물 출시가 잘 되고 있지 않다 보니 전세에 거래되는 실거래 신고량 자체가 직전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 정도로 급감한 상황이고요. 거래가 줄어들다 보니 일부 거래되는 건들의 가격이 계속 치솟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또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같은 단지에 같은 평수인데도 이게 신규 계약이냐 갱신 계약이냐에 따라서 전세값이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임대차 3법 중에 두 가지가 현재 쓰이고 있죠.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5% 전월세 상한제가 쓰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가 적용되는 기존 계약자들은 2년 연장을 하면서 2년 전에 계약했던 전세 보증금에 비해서 5%만 오른 가격으로 계약을 하고 계신데 새로 계약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가격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전세난 속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다 보니 같은 단지에 같은 규모인데도 가격이 급격하게 벌어진 신고 사례가 몇몇 단지에서 나오고 있고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고 이렇게 전세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매매 시장도 좀 들썩이고 있는 모습이라면서요. 네, 전세를 찾고 계신 분들이 전세를 못 구하다 보니까 결국 월세로 전환을 하든지 매매로 내 집 마련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세 매매가 모두 오르고 있는데 특히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하고 지방 등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서울에 비해서는 좀 덜 올랐었던 편인데요. 최근에 전세 가격이 서울보다도 평균적으로는 권역 통계상 더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매매 전환 수요도 늘어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외부의 투자적인 수요도 늘어나서 매매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방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전세 매매가 동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불안한 양상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집값과 전세값이 워낙 높으니까 아예 이참에 경기도나 인근 지역에서 집을 사자 이런 수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근접한 지역들,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들은 서울의 전세 가격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물건도 찾기 어렵다 보니까 아예 경기 지역으로 옮겨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경우들이 최근에 늘고 있어요. 물론 해당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세 찾기 어렵고 가격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다시 생기셔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김포라던가 뭐 남양주, 고양, 성남, 수원 이렇게 좀 저희가 보통 서울 출퇴근하는 수요자들이 많은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들 경기권에서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네, 일각에서는 김포를 두고 금포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또 지방 보면은 부산 지역에서 그 매매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방 대도시들에서도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이후에 전세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전세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들이 결국 집값을 자극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자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최근 몇 년간 가격이 안정적이고 일부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최근에 서울하고 가격 격차가 벌어지면서 대표적으로 뭐 신도시 지역들 해운대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서 회복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매매 가격 상승세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처럼 그동안 좀 해당 지역 산업 기반이 좋지 않아서 약세를 보였던 지역들도 일제히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종이나 대전처럼 뭔가 국회 이전 등의 이슈가 다시 자극받고 있는 곳들 역시 오르고 있고 대구 같은 지역도 뭐 수성구 같은 서울 분들도 많이 잘 아시잖아요. 대표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주거 환경이 좋고 랜드마크 지역이다라고 꼽히는 곳들의 새 아파트 중심으로 전세 부족 현상, 전세 매매 상승 현상이 지금 전국적으로 주요 도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김포 지역의 특히 경기도권에서 김포 지역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비규제 지역이라는 그런 특징도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일단 해당 지역 실수요자분들도 있긴 하지만 서울에서 이제 이전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아무래도 대출이라던가 구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규제 지역보다는 조금 덜 까다롭기 때문에 영향이 네. 있긴 합니다만 현장에서는 그렇다고 규제로 묶는다고 이러한 오름세가 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도 하고 규제로 묶을 경우에 그렇다면 최근에 오르고 있는 전국의 주요 지역을 또 다 규제로 묶을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또 핀셋형으로 규제를 했을 경우에 계속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라는 지적들을 계속하고 있어서 규제 지역 지정도 현재는 굉장히 좀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그래픽 나가고 있는데 2주 만에 4%가량 상승했다고요. 네, 주간 단위로 뭐 2% 이상씩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매매 가격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김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파트 분양 신축 물량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새 아파트 가격이 시장을 자극하면서 오르는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실수요자들 그리고 서울의 전세 난을 피해서 움직이는 수요자들 대체로는 실수요자들 흐름에 따라서 집값이 다시 자극받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소장님께서 앞서 그 핀셋 규제, 추가 규제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일각에서는 또 계속 추가 규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저도 지정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고 네. 현재 수치상 통계상 상승률로 보자면 지정 요건은 이미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 지정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다만 이제 아까 드린 말씀은 지정이 되어도 사실 이러한 규제 효과들이 가격을 바로 다시 낮출 수 있는 게 아닌데다가 일부 지역만 묶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국 주요 지역을 다 묶을 수도 없다 보니 지금 전반적인 전세 수급 불균형이나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규제 지정 효과가 일시적으로 또 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이곳을 잡으면 다른 곳에서 풍선 효과로 튀어나오고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거네요. 네. 상황이 뭐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오히려 매매 가격보다 높아지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현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또 기존 계약됐던 사례들하고의 가격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기존의 매매 가격 이런 것들 혹은 새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 가격 이런 것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전세 가격 역전 현상이 나오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너무 좀 과도해지는 부분들 혹은 지적하신 것처럼 깡통 전세 역전 현상 같은 것들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깡통 전세로 번지기보다는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는 매매 가격이 다시 불안해지는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시장의 불안 양상을 매매 시장까지 다시 불안해질 수 있는 요소로 보고 다들 이제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대책이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아직 결정된 대책 사항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그런데 그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특수 환경에서는. 그런데 그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뭐 여전한 상황에서 이 전세 보증금,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걸 유의해야 합니까? 등기부등본 볼 때 그리고 관련한 보험도 있다고 하던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는 계약하실 때 뭐 본인도 확인을 하시고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등기를 띄어서 기존에 뭐 너무 많은 근저당, 은행 대출 같은 것들이 있어서 본인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지 뭐 이런 후순위로 것들을 다 밀렸을 때요. 예, 확인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확인하고 이제 계약을 하시는데 요즘은 사실 은행 대출 없이 집을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 1순위, 선순위 근저당이 어느 정도씩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본인의 전세금을 포함해서도 집값의 수준이나 이후의 가격 전망이 위험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고 계시고요. 그 말씀하신 수치는 어느 것처럼 정도입니까? 만약에 최악의 경우가 그 깡통 전세 같은 경우에 집주인이 대출금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낙찰가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던데 이 전세 보증금과 집값, 뭐 대출금이 집값의 얼마 정도 수준이 돼야 그 아래의 집이 안전하다 그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또 전세난과 가격 상승 불안감이 다시 조성될 때는 경매 낙찰가율도 다시 높아지거든요. 시세 내지는 이제 결정 경매 가격의 한 110%, 120%까지도 낙찰이 돼 있곤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근저당과 전세 보증금의 합계액이 집값에 거의 육박해도 위험도가 낮을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사실 경매 가격이 유찰되거나
되거나 이러면 경매 결정 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이 될 경우에 전액 회수가 안 되고 결국 집주인에게 민사소송 같은 것으로 추가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7, 80%나 이렇게 좀 안전한 선에서 결정이 되면 좋은데 현실에서는 사실 그런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물건을 만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현재 시세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시세 수준의 한 90% 이내 정도면 최근에는 도심 지역 신축 아파트 전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더 안전하기 위해서는 보험도 좀 들어야겠네요. 네, 전세금 반환 보증해주는 보험을 지금 서울 보증보험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정부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입하시고 보험 수수료를 내고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계약하신 기간 1년 이내에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물건 유형들이나 전세 가격에 따라서 보증받는 액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기도 하시고 네. 보험사마다 수수료율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하시면 좋고요. 이후에는 임대하시는 분이 이런 보증보험의 일부를 같이 지불하는 형태로 최근에 바뀐 부분도 있어서 이 수수료를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씩 이제 지원 부분이 생기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런 전세난의 원인을 두고 또 관계부처 수장이 온도차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부 영향을 어느 정도 인정했는데 김현미 장관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라고 보여집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상한제를 쓰면서 기존 계약 시장에 물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신규 계약자들이 보기에는 전세 물건이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계약 가격에 대한 결정 요건 혹은 처분을 위한 안정성 때문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나 친가를 거주시키는 집주인들도 계약 만료 이후에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회전될 수 있는 거래량이 줄고 거래가 급감하다 보니까 신규 계약에서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서 임대차 입법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 시장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렇게 전세 수요, 매매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그래도 안정화시키려면 공급이 가장 큰 대책일 거지 않습니까? 이 공급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놓을 만한 대책이 있습니까? 언급된 것으로는 일단 3기 신도시의 공급 계획 중에 임대 비중을 더 늘려서 전세를 지원한다던가 지분적립형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모델을 통해서 수요자들에게 공급을 한다던가 기존의 이제 공공임대 계획들을 좀 서둘러서 공급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즉시 공급보다는 실제 건축하는 데 시간들이 좀 걸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즉시성을 갖는 공급 계획으로는 매입형 전세라던가 임대형 전세 같은 것들을 정부가 대신 매입하거나 구해서 전세로 다시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급 효과도 있겠지만 예산 안에서 충분한 양을 공급해서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지역에 전세를 공급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전세 가격도 워낙 많이 오른 데다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는 사실 정부라 할지라도 전세 물건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양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지적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소장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공급은 쉽게 빨리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대출과 관련된 금융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 시장의 전망도 있더라고요. 간략하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사실 이 전세 공급을 못하면 결국 전세자를 월세나 매매로 보내야 되는데 월세는 다들 원하지 않으니 매매로 갈 수 있는 금융 지원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일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